자, 시장 시황에 대해서는 10시 30분부터 해서 1시간 30분 정도 녹화를 해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무조건 한 번씩 다 들으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는 그나마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도 이제 삼성전자 쪽의 가격 반발력, 가격 방어력, 그다음에 현대차 쪽도 너무 과도하죠. 13조의 순이익에 시가총액이 50조 원 초반으로 52조까지 내려왔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흐름. 하이닉스가 오늘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머리 꼭대기에서 그리고 현대일렉트릭도 사실 머리 꼭대기인데 뭐 최소 어깨 범위에서는 잘 정리를 했어요. 정리 이후에 이제 조정폭입니다. 그리고 BH 같은 경우가 너무 낙폭이 심하고 우리가 이제 요 5종목 기준에 오늘 현대로템을 그리고 이제 이틀 전부터 해서 알테오젠 화요일 수요일 공략을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깨져 있어요. 거기다 수급까지 꼬여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전체 시장 자체의 추이 추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충분하게 추이 추세의 강화 부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의 기준은 당연히 삼성전자, 현대차가 30% 비중이고 하이닉스가 25% 비중입니다. 하이닉스 45% 비중에서 이제 25%로 잘 줄여놓은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 비중을 다시금 넘겨올 수도 있고 현대차 비중을 다시금 넘겨갈 수도 있는데 그건 월말에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요.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와주면 되는 위치고 어찌됐든 하이닉스를 여기서 투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적절하게 비중을 최대 55에서 45로 또 45에서 지금 25%로 줄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로스코 범위를 아예 안 가져가는 뭐 그런 기준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제 로스코 범위도 설정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기준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결론은 감사합니다. 케빈 선생님께서 또 주스를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5만 2,500원 3,000원 공방이면 매수자를 또 낼 거예요. 오늘은 뭐 문자가 많이 나가도 감내를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녹화 뜨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HD 현대일렉은 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차익 실현 매도 사인을 다 드렸어요. 주력 비중의 5%는 남겨놓으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변동성 매매 종목 압축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어제까지 문자를 다 발송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31만 원까지도 따라 붙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닌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제 방산주들이 전체가 다 두들겨 맞고 있는데 나 혼자 독야청청 강한 흐름을 지속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어찌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 범위가 더 확대되지 못하고 지금 수급이 나쁘진 않잖아요. 보여주는 수급 좋은데 프로그램 매수 7만 7천 주 거기에 개인 선호 창고의 소폭의 매도 우위. 근데 이 부분이 장중 뭐 10만 주 초반까지 들어왔을 때 그 정도 범위 가지고는 주간 단위에 또 최근에 누적 수급 가지고는 주간 단위의 흐름을 좀 해석하기에는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강했다. 그러니까 양봉일 땐 절대 안 팔아요. 이왕이면은 31만 2,500원에 팔면 제일 좋지 않느냐? 장난쳐? 소설 써? 거기서 밀릴 줄 알았나? 그러니까 꼬리 달리면 꼬리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한다는 거지. 양봉이면은 양봉에 왜 팔아요? 가장 바보 같은 행위가 그런 거라 그랬죠. 목표 주가 설정해놓고 자 목표 주가 여기입니다 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양봉이 지속되면서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왜 파냐고. 목표 주가를 상향해야지. 근데 이 상태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나 그 다음날 뭐 갭상승의 음봉이 떨어지거나 혹은 갭상승의 음봉으로 나왔거나 그랬을 때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 기준을 명확히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도 사인을 잘 잡아드렸어요. 뭐 처음에 기준에서 이제 매수를 설정을 해드리고 오늘 뭐 매수 사인이 개장 초부터 많이 나갔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나가고 뭐 흔들렸고 좀 31만 원까지도 매수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고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다 현대차 뭐 다 잡아드렸는데 30만 5천 원, 31만 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의 주력주로 5월부터 포트에 완전히 넣어놓은 거고 그 이전에는 변동성 매매를 한 거고. 그리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2, 3주 동안 지속적인 매수세이 나갔고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들여다봤고 왜 계속 슈팅이 나오니까 그 슈팅 나오는데 꼬리 달고 내려오고 굉장히 좀 짜증스러웠었던 기준이었죠. 어찌됐건 오늘의 기준은 양봉의 기준에서도 뭐 우리는 10% 이상 움직여야 오버슈팅이라고 설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눌려지는 과정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를 급하게 서둘러서 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지금 차익 실현 범위에 문자만 나갔나요? 여기 있다. 깜짝 놀랐네. 31만 500원의 현재가의 신규 편입자 관망. 우리 기존 물량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15차 목표 주가 33만 원 유지하고 차익 실현 범위는 31만 2,500원 대비해서 1.5% 빌릴 때 개별 기준에서 나는 좀 매매하기가 애매하다. 마지노선까지 보겠다. 그걸 이제 30만 3천 원으로. 그 30만 3천 원 이탈되고 나서 지금 29만 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라인에서 이제 29만 1,000원 뭐 요 가격에 이제 재편입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 뭐 평균적으로 36만 3천 원, 뭐 36만 500원, 30만 6,500원, 30만 5천 원 뭐 이 정도의 평균 차익 실현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 기준에서 이렇게 다 설정을 잡아드렸던 거죠. 차익 실현의 기준. 근데 이제 오버슈팅이 1주 이상짜리는 10% 이상 올라오면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뭐 10%가 올라온 건 아니지만은 일단 주간 단위에서의 평상시 캔들 최근에 퍼센테이지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교육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 교육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요 자료들은 다 달라고 하세요. VIP 회원님들, VVIP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께는 다 드리고 있으니까 다 달라고 하셔가지고 요게 9시간짜리 5강이에요. 9시간짜리 5개. 그러니까 그 9시간짜리 5개 진짜 다 보셔야 돼요. 틈틈이 계속 교재까지 다 있으니까 계속 보셔야지. 그렇게 해서 대처를 좀 하시는 걸로 기준을 잡으시고 외부에 이제 뭐 혼자 계신 분들 합류하시고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기준을 좀 잡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혹은 유튜브에 오셔서 윤정도 검색하시면은 메인 화면 나오죠. 이렇게 해서 V 패턴 그 1순위 시장 주도주들 10시 30분에 올려드린 그 내용의 기준에서의 전략 부분들 1시간 30분짜리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보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기준 좀 잡아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놓고 보시고 일단은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분에 꼬리 달고 밀리고 꼬리 달고 밀리고 해서 이제 좀 짜증스러웠던 부분이 최근 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슬기롭게 대처를 잘 했고 오늘 기준에서 보통 때 같으면은 저점 편입하고 반등이 나오면 1% 단위로 계속 매수 사인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단기적인 이제 뭐 정점 인식으로 좀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10시 반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차트 보면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급은 고점을 넘길 만큼의 추가 수급은 들어온 것이 맞아요. 추가 수급이 들어온 건 맞는데 그 수급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지는 않다.
그래서 차분차분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해석해서 놓고 보자.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체적인 내용들 부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 2분기 이후에 5월 23일부터 해서 19만 4천 원의 검색계도 포착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24만 원대에서 3번 차익 실현했죠. 24만 원대에서 4월 말, 5월 말, 또 6월 3일 날 하나 정밀기계 때문에 오버슈팅 하루에 18%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이 10조, 11조 하고 있을 때 하루에 18% 어마어마하게 움직인 거죠. 응? 그런 움직임 속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겁니다. 들어 올릴 때 18%까지 올라가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제한 쪽이었고, 전체적인 추정치 수급도 좀 제한 쪽이었고, 그런 부분에서의 기준을 설정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는 뭐 21년 12월부터 이제 방산주들이 우리나라 정책주로 부각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는 장거리 미사일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설정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미국이 못 만들게 해서 못 만들었어요, 사실. 미국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주권이 좀 결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그래도 미국의 우선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고, 또 진보 쪽에서는 야 우리가 자주적으로 가야 된다는 기준이고, 뭐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기준을 임기 말년에 미국하고 조율을 해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민간에 이양한다. 이 부분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부분도 같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윤정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분석 내용들이 그렇게 나왔고, 그게 이제 정책주로서의 기준인데, 그것을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미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뭐 넓게 전 인류가 다 알 수 있게끔 야 우리 장거리 미사일 개발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발사 추진 부분에 대해서의 설정 범위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간 그런 그 기준에서부터 22년도 3월에 우크라이나 전 터졌을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이 육상으로 이제 진입을 한 그 지상전으로 발생된 게 22년 3월이에요. 그때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윤 정부는 강력하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글로벌 시장을 훼손시킬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 이제 유럽만 한번 출렁거렸고, 22년 3월 기준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세게 21년 고점을 다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동유럽 국가들 쪽에 대한 기준점들, 수출, 무기 수출, 그것도 재래식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에 대한 일정 범위의 뭐 수익이라면 수익이라고 표현해야 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정책 수혜라면 정책 수혜죠. 그 정책 금융에 대한 기준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어찌 됐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이번에 5월달 포트에 넣어놨었고,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눌림목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에 7월달에 25만 원에서도 편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21년도 기준부터 따지면은 뭐 몇만 원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 몇백 프로 수익 내셨죠, 몇천 프로 수익 내셨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작년 대비해서 240% 수익 내셨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의 하이닉스 순조할 거냐, 투매할 거냐, 그냥 유지하고 갈 거냐, 아니면 비중 적으신 분들 채우셔야 될 거냐, 삼성전자에서 비중을 다시 빼가지고 하이닉스를 사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편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HD 현대일렉트릭도 33만 5천 원 혹은 33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이번에 37만 4,500원 찍고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이제 분할 매수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안 하거나 손절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대로 좀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재편입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오버슈팅이 세게 나온 건 아니다.
진행형의 과정 속에 말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말일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HD 현대일렉처럼 실적 발표 나오고 또 24% 폭등 나온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 LG노텍 어제 실적 발표가 장 마감 때인데 개장 초에 분위기 살짝 잡아놓더니 그냥 두들겨 패서 장대 운봉 그리고 꼬리 달고 돌렸어요. 오늘 어제 시간에서 2%대 초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근데 미국장 급락에 애플은 상대적인 방어를 했음에도 그냥 폭락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그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방산주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유는 지금 방산주들 또 전압기,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쪽의 기준은 정책주로서의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뭐 방산주들 미국 방산주가 수혜를 받지 얘네가 수혜받나 그건 아니죠. 근데 심리적인 면의 기준에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뭐 우리나라 정책 기준에 정책금융까지 지원되는 부분 그것에 연동돼 있는 실적 개선 부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현대 로템도 추가 편입 그러니까 병행 편입을 했습니다만 이 어려운 장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방산주에서도 주력으로 이렇게 넣어놓을 정도의 기준은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시장 해석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두산처럼 뭐 제 주제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은 두산처럼 그렇게 깝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그룹이 자꾸 정부를 가르치려는 그 모습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을 자꾸 가르쳐요. 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집권당 쪽에서는 별로 그닥. 응? 이번에도 나름대로의 뭐 과거치의 기준에서 지배구조 개선하는 부분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고 소액주주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은 기준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응? 두산마켓에 대해서. 아주 못된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반발이 심했고 외국계도 반발이 심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금융당국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안 맞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주주환원 정책을 하라고 그랬더니 거꾸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제재를 또 설정을 했는데 오늘 전체 시장이 같이 빠지면서 이제 오히려 두산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고 오늘 시장이 긍정적이었다면 두산그룹 좀 눈에 튀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두산그룹이든 여타 이제 그 그룹주들 기준에서의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또 쪼개기 상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그룹은 어찌됐든 하나그룹도 이제 지금 지주사 하나에 대한 그 공개 매수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논란거리가 되긴 합니다만 두산그룹처럼 저런 비이성적인 변동률이 형성돼 있지는 않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서 형성이 되어져 있고 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어찌됐든 24만 원에서 3번 이상의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재편입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차익 실현 문자가 없다가 오늘 기준에 드디어 이제 매도 사인을 드디어 드린 거예요. 전체 시장 대비해서도 뭐 상대적인 강한 흐름이지만은 뭐 매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소나기는 좀 피해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 자체적인 흐름 훌륭하지만 보여지는 고점 그럼 좀 잡아내자라고 해서 이제 오늘 고점을 잡아낸 거고 원체 이제 주력주들 기준에 반도체 쪽의 기준에 자동차도 이제 뭐 완성차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자동차 소부장은 지금 안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반도체 기준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 한미 반도체도 일단은 압축을 해서 덜어놓은 상태의 기준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그들의 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23%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강력한 만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이제 시황이나 전략은 10시 반에 녹화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들 쪽에 이제 그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간의 초강세를 띄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일렉이 좀 쉬어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기준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최근에 이제 수급 제한적 수급에서 슈팅이 셌거든요. 오늘은 수급이 꼬여 있단 말이야. HD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다 슈팅이 이제 나오는 과정 속에서 누적 수급이 제한적인데
오히려 이제 또 차익 실현도 나왔는데 오늘은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의 흐름에 우리가 보아오던 가격 대비해서도 아직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 실적 어차피 알고 있던 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무슨 뭐 다 알고 있던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그래서 그 기준에 슈팅 나오기 전까지 22일 날 28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마감에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비롯해서 수급 범위가 매도로 집계가 잡히면 그러면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급격한 조정이 나온다는 것보다는. 그에 반해서 31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또 방산주들의 추이 추세에 대한 해석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오늘 편입의 기준은 지금 44,000원에 이제 문자를 42,000원에 발송을 잘못 나갔네. 아까. 42,000원 잘못 나갔네. 44,000원으로 42,000원 맞구나. 죄송합니다. 아까 매직 계산기 이제 바로 올려드렸을 때가 42,000원 매수사인 내드리고 42,000원에 현재가가 형성돼 있을 때 2시에 내드린 거니까 지금 44,000원까지 돌린 거죠. 이거 좀 분명히 낙폭이 굉장히 심했구나. 그래서 하여간에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좀 문제가 있나? 왜냐면 정확해야 되는데 저거 매직 계산기 저 어떻게 자른 거예요? 42,000원이 오늘 온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잘라서 매직 계산기를? 현재가 42,000원에 현대로템을? 이걸 어떻게 잘랐지? 현재가를 수정해서 올렸나? 뭐지? 잘못 올린 것 같은데 문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44,200원인데 42,000원으로 잘못 나왔어요. 그럼 44,000원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기준에 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나? 일단은 나중에 이제 비중 갖고 계신 분들 기준에 다시 한번 뭐 문의 주시면 기준 잡아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그 작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랐지? 만약에 이거를 매직 계산기에서 이거를 여기를 수정을 했다. 이 가격 수정이 되나? 수정이 되네. 이거 수정하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조작하는 게 되잖아. 그죠? 조작하는 게 되잖아. 이거 조작하면 되겠어? 안 돼. 이거 큰일 난. 깜짝 놀랐네. 물어봐야지. 현재가가 44,000원인데 인양반들아. 체결이 안 되는 가격에 문자가 나갔는데 저점이 43,000원대인데 그래 순간 저도 놀란 거예요. 일단은 어찌됐건 44,000원에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던 이유는 현대 로템의 수급 범위가 올해 1년 동안의 수급 범위에서 굉장한 그 매집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분기의 기준에서도 아마 순위에 들어와 있을 텐데 일단 올해 들어서의 수급 범위 놓고 보시면 현대 로템이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다음으로 많아요. 1억 900만 주짜리인데 1,800만 주면 얼마가 들어온 거야? 올해 순수한 매수가 18%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얘도 녹화를 해드릴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쌍끌이 순매수의 기준에 1,860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다. 현대로템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현대로템의 문자가 가격이 잘못 나갔으니 44,000원으로 제가 수정해서 보내드리고 매직 계산기 두 번 다시 절대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점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거는 막말로 저거는 속이는 거지.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그잖아요. 여러분들께 맞지도 않는 가격 뭐 좋게 생각하시면 저기까지 밀리면 사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못 나간 겁니다. 아까 아마 44,200원 정도를 제가 보고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재차 이제 그 수급 범위를 설정을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최대 상승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에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꼬이고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 추세가 지속이 되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이제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으로 진입이 되고 뭐 부정적인 내용이 형성이 되느냐, 그걸 이제 좀
더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하여 결론적으로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 거니까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뭐 29만 원부터 매수가 들어갔고 위로 슈팅이 나오더라도 안 따라갑니다. 프로그램이 뭐라 그랬어요? 0.5% 최소. 그럼 25만 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전일까지의 내용은 좀 무시를 해놓고 오늘 기준에 보여지는 기준의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의 매수 그다음에 기관 수급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프로그램 쪽은 외국인들 쪽으로 설정이 되고 신한 쪽에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가 있습니다만 또 한투도 매도 우이긴 합니다만 손바뀐 기준이 뭐 삼성이나 모관 쪽에서 충분히 받아가는 걸로 추정이 돼요. 개인선호 창구에서의 매도도 있고 그래서 대밀려 있을 때 수급은 일부 들어오는데 시장 영향으로 2%까지 빠져 여타 이제 그 방산주들 수급이 일부 꼬이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 아 그렇다면은 요 자락에서는 재편입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대선 정책주라는 것은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대비해서 우세를 띄었는데 지금은 또 박빙 내지는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정책주로 부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산에 대한 부분이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나라 방산주가 미국 방산 정책의 수혜를 봅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실. 낙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죠. 낙수 효과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자국의 방산 업체들의 매출 증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뭐 예전에는 못된 짓을 한 거죠, 사실.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의 기준에 이라크전 걸프전이 발발이 되고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악을 했죠. 원유 산업 장악을 하고 무기를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에 강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이제 그런 기준에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또 뭐 보잉사 같은 경우도 전투기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에게 이제 강매하는 기준에 미국 정책에 이제 방산 업체들의 수혜가 있는 거지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우리 쪽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제한적이고 처음에 이제 슈팅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유럽 쪽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하게 야 내가 당선되면은 말이야 이러면서 그죠? 내가 당선되면은 취임식도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전 종결 지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액션 그런 모습도 언론에 노출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방산주의 악재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최종적으로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그 불확실성 부분들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슈 범위로는 일단은 볼 수는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정부 정책 수혜주는 21년도 12월 기준에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항공 우주 항공 분야 추진체 기술 그리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정책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 요 두 가지 우주 항공 분야라고 해도 되고 항공 우주 분야라고 해도 되고 추진체 기술 장거리 미사일 이 부분을 민간에 이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먹는 거잖아요. 다 솔직히 얘기하면. 민간 업체 기술 이전. 이게 엄청난 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카이가 받아갔으면 한국항공우주가 받아갔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게 완전히 양대산맥이 됐어요. 하나그룹을 매겨 살린 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방위산업 업체이니까. 근데 한국화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솔루션의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한 태양광 산업 진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준에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그 지분 범위를 뭐 실적이 없을 테니까 헐값에
받아다가 실질 자금은 하나솔루션에서 이익 나는 부분으로 다 설정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쭉 진행되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솔루션 그룹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양대 산맥으로 이제 쪼개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해 나가는데 그 기준에서 클리너 작업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뭐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조 원을 들여서 하나 오션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니다. 그죠? 근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해서 하나 오션으로 이름을 이제 사명을 바꿨는데 그 2조 원을 줬으면 그 2조 원 갖고 뭐를 해야 돼요? 그 2조 원 가지고 채권단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각을 하는 거지 채권단도. 근데 웃기는 게 어떻게 세일즈를 그렇게 잘했는지 2조 원을 주고 야 채권단 너들은 기다려 돈 벌어서 갚을게. 아니 그런 매각이 어딨어. 이거 특혜지 사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받아온 거예요. 그럼 그 2조는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카이를 인수하는 한국항공우주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채권단위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이슈 범위들이 다 섞여 있어요. 하이닉스가 또 19만 원을 이탈시키네요. 오늘 하여간에 기관들 로스컷 물량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로스컷 물량까지 포함이 돼서 그 포함된 로스컷 물량이 어떻게 돼?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다시 편입해야 돼. 내일 모레는 뭐 토요일이니까 안 되고 다시 편입해야 돼요. 왜요? 환매가 나와서 한 거 아니잖아. 로스컷 범위니까 잘라낸 거지. 뭐 BH도 지금 로스컷 물량들이 눈에 띄게 있어요. 손바뀜 뛰어나 뭐 굉장하죠 손바뀜이. BH도 시티그룹 매도, 신한 매도, 골드만삭스 메리츠 매도. 그 신한 기준에 다시 재매수는 월등히 더 많게. 그다음에 한투 매수. 그다음에 NH 뭐 모관 매수. 손바뀜 완벽하죠 지금. 그런 내용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하여간에 뭐 마감 때 하이닉스 다시 한번 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서 그 굉장한 여러 가지 이슈 범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노출되어 있는 거는 뭐 미국 대선 정책 뭐 방산 이런 거에 다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이제 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정부 정책 금융 지원 이런 거 알고 계시고 근데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추진체 기술 장거리 미사일 관련해서의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대한 기업 투명성 확보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주사 성격도 되는 거죠 사실상은. 이번에 또 이제 인적 분할하고 다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의 흐름들도 뭐 나머지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정밀기계의 TC본더 납품, SK 하이닉스로의 납품 이러한 부분들도 이슈 범위가 될 수 있어요. 지난번처럼 18% 등락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이제 그 대선 관련해서의 정책 부분은 이렇게 표 작업을 다 해드렸어요. 이 작업 자료 내용은 다 지난해 10월 달에 KBS 방송 가지고 나가는 자료예요. 요거는 이제 새롭게 넣어드린 거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뭐 그 이전부터 다 올려드렸던 거고 결론적으로 저런 이제 복합적인 내용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색기 기준에서도 이렇게 다 포착이 돼 있고 차익 실현 범위는 6월 3일 같은 경우에 24만 원 넘기고 나서에 꼬리 달고 내려올 때 18% 올랐다가 내려올 때 정확한 매도 신호 바탕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24만 1,000원, 2,000원 뭐 이럴 때 다 재편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월 19일은 매도 사인이 나왔는데 사실 차익 실현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신고가 나오고 눌림폭인데 시장 부정적으로 안 받고 그래서 6월 3일 이후에는 차익 실현보다는 밀려 내려오면 또 편입 또 올라갈 때도 따라붙는 편입 그리고 나서 계속 신고가 돌파 그리고 나서의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차익 실현한 겁니다. 어제 기준도 내리 편입 그죠? 어제 기준도 내리 편입. 결과가 이제 뭐 긍정적으로 잘 형성이 됐고요. 오늘 기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한 종목 검색기에서의 매도 신호 부분도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색기 종목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 찾아봐서 그 원고 작업하신 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 신호는 개장 초부터 매수 신호 나왔어요. 뭐 저가 부분으로 따지면은 29만 6천 원부터 뭐 고점 이거 신경 써서 똑바로 안 해? 어제도 가격
틀리고 미안 정확하게 됐네. 어제가 틀린 것 때문에 고점을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점이 위에 있고 29만 6천 원에 이제 포착이 돼 있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최고점을 넣는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지금 장 마감 무렵 다 되니까 막 하이닉스도 19만 원 이탈까지도 나오고 막 정신없이 흘러가잖아요. 알테오젠도 수급 꼬여 있는 상태에 조금 매수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네. 알테오젠도 프로그램에서 26만 주 넘겼던 거 조금 들어오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저점 안 깨고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세게 들어오면서 돌리면 그러면 로스컷 손절 범위가 아닌 슈팅 범위로 다시 수익 범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익 실현의 기준을 6월 3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전략 매도를 한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금 재편입의 기준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1년 11월부터 해서 5,060만 주짜리, 5,060만 주예요. 5,600만 주가 아니라 5,060만 주짜리인데 이러한 매집이 돼 있어요. 이게 22.49%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연봉 기준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는데 저걸 어떻게 사느냐잖아요. 근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그러니까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잖아. 방송 나와서 야 대박 나셨죠? 초대박 나셨죠? 그래놓고 지금 사도 되나요? 물어보면 말도 못하고 그럼 되겠냐고. 우리 포트 비중이 5%가 우스운가요? 우습지 않죠. 2,400개 종목에서 6종목을 비중을 넣어놨는데 주식 매매 6종목만 할 거예요? 아니죠. 이 종목 저 종목 다 매매하시잖아요 사실. 그래 결론적으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서 지금의 위치에서도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수급 유입되고 거래 수반하고 신고가를 내주는 기준이 명분이 실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실적이에요. 야, 장중에 녹화라 좀 집중이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지금 알테오젠이 7%까지 오늘 장중 저점이 깨져버렸어요. 자, 오늘은 넘겨놓고요. 오늘의 낙폭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내일 기준에서 심사숙고해서 오늘 뭐 수급이 꼬여 있겠죠. 아무래도 그 수급 꼬인 거 내일 다시 단기 수급이 유입될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 주력으로 압축을 할지 삼성전자로 압축을 할지 HD 현대일렉으로 갈지 BH로 갈지 LG노텍으로 갈지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압축을 할게요. 수급이 꼬여지고 거래가 둔화되면 그러면 계속 가져가서 돌려놔라 이럴 수는 없잖아.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다시 들어오면은 월봉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 연봉에서 또 월봉에서 뭐 놓고 볼 때 야 21년도부터 누적으로 따지면 너무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게 원고 너무 많잖아요. 이 연봉 이거는 안 잘라도 되고 지금 적어 놓으세요. 연봉의 로그 차트만 잘라 놓으시면 됩니다. 거래 대금까지 해서. 그 다음에 월봉 기준도 이렇게 두 개를 안 잘라셔도 됩니다. 월봉 기준에서도 두 번째 거 22년 10월 24일 거만 잘라주시면 돼요. 10월 24일 이후에 17.79%. 그러니까 21년도부터의 매집도 중요하지만 22년 10월 이후에도 보시면 이 정도로 매집이 돼 있다. 저것도 멀잖아요. 사실 22년 10월이면. 그래서 다시금 또 들여다보시면 23년 10월, 작년 10월부터 3분기 동안에 수급 범위가 만만치 않게 들어와 있어요. 350만 주. 7%에 달하는 7.14 어제까지 7.14 오늘도 또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일봉에서의 추이 추세에 대한 갭에 대한 부분 저 갭이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그런 범위는 아니에요. 시장 상황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했을 뿐이지. 그에 반해서 재편입의 기준을 잘 설정을 한 건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을 비롯한 변압기기 쪽은 한 템포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 공략주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LG 이노텍도 넣었지만 무너져 버렸고 알테오젠도. 그리고 19만 6천 원의 시초가가 형성된 하이닉스도 오히려 한 단계 더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나왔는데 올라올 때 7, 8%씩 움직임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되돌릴 때 힘의 기준도 좀 기대해보고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조금 덜 밀려 있는 건데 현대차도 하루에 11%씩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야 돼요. 하루에 11%에 그리고 LG노텍 BH 하루에 18% 6월 12일 날 그런 흐름도 있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알테오젠 참 장중에 오전장부터 계속 말씀드려놓고도 결국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투매되면 안 되고요. 위에서 한번 잘라놨다 다시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하여간에 뭐 제가 그 부분을 못 챙겨드린 거고 일단은 수급 범위가 이제 좀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보여지는 수급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마지막 이제 뭐 투매 물량들 반등 기대했던 그 물량들이 투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수급만 조금 더 개선되어 준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정리해서 우리 주력주 그다음에 기존 종목으로 압축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 에어스페이스 마무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뭐 15만 원, 16만 원 여기서부터 따블이 난 거죠. 근데 뭐 저때 돼서 따블 나서 대박 나셨죠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6월, 7월 다 뭐 포착이 돼 있는데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도 포착된 종목 오늘도 개장주에 포착이 됐고 결국은 고점에서 밀릴 때 차익 실현을 했고 지금 가격에 이제 재편입의 첫 번째 스타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익 실현 범위의 흐름도 이렇게 이제 뭐 삼천당 제약이 12만 4,600원에 떠서 7월 10일 날 기술적 목표 주가 했던 23만 원 찍고 바로 밀려서 이제 탈퇴가 됐잖아요. 그리고 16일 날 가격 반발력 나오고 22만 9,500원, 23만 원도 못 넘기고 꺾여서 또 탈퇴 신호. 이런 식으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그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제 편입 기준은 삼천당 제약하고는 다르잖아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돼 있고 저평가는 아닙니다. 뒷받침돼 있고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가 형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구간에서 좀 들여다본다. 편입의 설정 범위로 대처를 한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지금 장 막판의 기준에서 글쎄요 30 지금 물량 조금 더 나왔는데 다시 이제 저점 수준으로 형성이 된 거거든요. 33만 뭐 3천 원 이렇게 해서 매수를 낼게요. 어차피 우리는 차익 실현을 35만 원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1차 매수를 내놓고 내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편입을 해야 될지 위로 따라 붙어야 될지 밑으로 눌릴 때 또 들어갈지 고민을 해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지만은 충분히 이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서 현대일렉트릭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심리적으로 불편하시면 내일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내일 편입하실 수 있고 또 오히려 시장이 또 종목이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밑에서 사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너무 무리수 두고 매매 기준을 설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하여간에 그 공포의 분위기고 또 뭐 어려운 그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실 때에 지금 30%의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기준은 그나마도 방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차도 사상 최대 고점 대비해서 누적적인 조정이 깊죠. 깊어요. 그렇다 해도 이제 방어력이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오늘 기준은. 그래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 조절을 주력주에서는 조금씩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은 이제 뭐 오늘까지는 강력한 추이 추세가 나와 있지만은 항상 여기도 주의는 해야 됩니다. 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가 먼저 깨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실질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까지 뭐예요? 금리 내리면 시장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조금 전부터.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중소형주가 오히려 유리하다.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를 금리나 뭐 중소형주를 공략해. 정신 나간 애들인 거지. 그 옆에도 가지 마세요. 시장이 깨진다면은 중소형주들 프리미엄이 높게 붙은 거 어느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일렉트릭부터 깨지는 거예요. 응? 그 다음이 실적 뒷받침돼서 저평가 상태에 매집 들어온 종목이 시장이 깨진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전망치나 나와 있던 실적이 둔화되고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로스컷이 나오면서 무너져요. 그 다음 범위가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펀드런 사태 나오고 하면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런 수순으로 밀리는 거지 대형주가 먼저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이 대형주가 못 가는데 중소형주가 간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또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모든 전략 부분 차분하게 들어보시고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정 의원님들도 이제 교육 교재를 다 달라고 하세요.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니케이 쪽도 3% 하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1.7% 하락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물도 약법으로 돌려줬어요. 아 미국 선물이 또 약세예요. 원래 아시아 증시 영향을 일부 받죠 선물은. 근데 뭐 약법 수준이지 저게 뭐 추가 하락이다 이렇게 해석되진 않죠. 장중에 개장 초에 뭐 굉장히 강했었죠. 0.67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뭐 쉽지 않은 하루가 됐고 거의 뭐 진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의 기준이 되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드립니다.